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대 마을들. 푸롱마을, 역사를 속삭이는 폭포. 만약 중국에 굉음의 폭포가 고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곳이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후난성의 무궁화 마을이라 불리는 푸롱마을입니다. 한때 조용한 토가족 소수민족 마을이었던 이곳은 1986년에 동명의 영화가 전국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명성은 이 마을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푸롱마을은 6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 위 절벽에 극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충돌하는 이 마을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2000년이 넘은 고대의 가옥들이 새 둥지처럼 바위에 매달려 있고 폭포에서 날아오는 물 한 개는 나무 기둥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여름비가 쏟아지면 마을 전체가 떨립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물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맥동 때문이죠. 원래 왕촌이라 불렸던 이 마을은 고대 유양교역로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쉬었다가 다시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같은 돌길 위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울려 퍼지지만 귀를 기울이면 상인들과 전사들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릴지도 모릅니다. 밤이 찾아오면 또 다른 마법이 펼쳐집니다. 강을 따라 등불이 밝혀지고 물 위에 황금빛 반사가 춤을 춥니다. 폭포 소리는 자장가가 되고 마을은 꿈으로 변합니다. 우르르 쏟아지는 폭포 곁에서 수백 년의 전설에 둘러싸인 채 잠들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곳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라면 푸롱마을을 밤에 찾겠습니까? 아니면 폭풍우 속에서요? 펑황고성, 잊혀진 전설을 강물이 실어 나르는 곳. 어떤 마을은 돌로 말하고 펑황, 즉 봉황마을은 속삭임으로 말해요. 투어장강 위를 흐르는 꿈처럼, 사라지지 않으려는 기억처럼요. 후난의 안개 낀 산맥 끝자락에 자리한 펑황은 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청나라 시대의 마을이에요. 하지만 훨씬 더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시간이 이곳에서는 숨을 죽이는 듯해요. 초록빛 강 위에 나무로 된 가옥들이 말뚝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반영은 유화처럼 반짝여요. 그 위로는 고대 성벽과 무지개 다리가 여전히 우뚝 서 있어요. 상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전해지지 못한 사랑의 편지들이 지닌 이야기를 지켜주듯이요. 하지만 펑황의 진짜 영혼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요. мя오족과 투자족은 여전히 손으로 수놓은 은 장식을 머리에 쓰고 불빛 아래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를 불러요. 공기에서는 찰떡과 강익기의 향이 느껴지고 밤은 웃음소리와 무언가 더 오래된 것으로 가득해요. 알고 있었나요? 중국 문학을 통해 펑황을 전국적으로 알린 작가 션총원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이 마을을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아픈 곳이라 불렀죠.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봤다고 생각한 순간 골목이 휘어지고 북소리가 울리고 불빛이 반짝이며 마을은 다시 이야기가 돼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바라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다음 여행지는 그림자, 다리, 그리고 기억이 하나로 흐르는 물의 마을, 우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놓쳐버릴지도 몰라요. 우전, 시간이 떠나기를 잊은 마을. 펑황이 산에 새겨진 시라면 우전은 운하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는 기억이에요. 저장성에 위치한 우전은 중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수양 마을 중 하나예요. 이곳에서는 시장에 가기 위해 걷지 않아요. 그냥 떠다니죠. 여기서 모든 것은 더 느리게 움직여요. 등불은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나무배는 아치형 돌다리 밑을 미끄러지듯 지나가요. 그 사이로 반사된 풍경은 현실과 기억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죠.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전은
한때 비단 상인들과 학자들, 이야기꾼들로 북적였어요. 지금도 달빛 아래에서 오페라가 공연되던 고대 무대나 인디고 염색천이 푸른 나비처럼 나붓기는 전통 염색 공방을 방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전은 단지 오래된 마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집 앞에서 손으로 만든 간식을 팔고 찻집에서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퍼지며 밤이 되면 마을 전체가 안쪽에서부터 밝혀진 등불처럼 황금빛으로 빛나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우전은 세계 인터넷 대회가 열리는 장소예요. 고대 골목길과 글로벌 기술 리더들이 만나는 곳이죠. 아이러니하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가 미래를 논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건. 그렇다면 우전은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과거가 현재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자오싱둥 마을, 나무로 부르는 계곡의 노래. 구이저우성의 푸른 골짜기 깊숙한 곳, 자오싱둥 마을에서는 노래가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결이 됩니다. 이곳은 둥족 소수민족의 고향이며 중국에서 가장 큰 둥족 마을 중 하나로 나무집이 1000채가 넘고 인구는 거의 5,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5개의 북탑입니다. 각각의 북탑은 하나의 시족을 상징하며 동시에 이야기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 안개가 논을 비단처럼 감쌀 때면 마을이 살아납니다. 나무 다리 위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풍구교에서는 악보 하나 없이 전해 내려온 고대 다성 둥족 합창이 들려옵니다. 악기도 지휘자도 없습니다. 오직 목소리만 완벽한 화음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바람과 나무로 감싼 사람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기분이죠. 자오싱은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못 하나 없이 지어진 가옥들은 지역산 편백나무로 만들었고 수세대를 이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민들은요, 쪽빛으로 물들인 튜닉을 입고 손으로 천을 짜며 점토 항아리에서 쌀수를 빚고 제국이 사라진 후에도 이어져 온 전통춤을 함께 춥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과연 마을 하나가 당신의 심장을 노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오싱이라면 아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형산섬, 바다의 초록 유령 마을. 저장성 앞바다, 동중국해가 바람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그곳에 형산섬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몽환적이고도 아름다운 유령 풍경 중 하나, 자연에 의해 삼켜진 버려진 어촌 마을이죠. 한때 활기로 넘쳤던 허우터우와는 20세기 중반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던 번성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남획과 자원 고갈, 그리고 고립으로 인해 점차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완전히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식물들이 채우기 시작했죠. 오늘날 이 돌로 지어진 집들은 두껍게 감긴 담쟁이 덩굴과 줄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붕, 문, 계단 모두가 초록 망토처럼 덮여 마을은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변했습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되찾은 장소. 위에서 보면 마치 인간이 사라진 뒤에 세상처럼 보이며 그곳에는 오직 고요함과 바닷바람만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형산섬은 단순한 유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 곳곳에는 여전히 활동 중인 어항과 바람에 깎인 절벽, 드라마틱한 해안선이 존재합니다. 중국 최동단에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 거친 파도,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사진작가들의 눈물을 부르는 이세계 같은 일출로 유명하죠. 이 이친 마을은 뜻밖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쇠퇴의 상징이 아닌 회복력의 증표.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도 땅은 여전히 숨쉬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위한 마을들, 시간이 노랗게 피어나는 곳. 만약 당신이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그림이 움직인다면요. 장시성 북동쪽 구석에 숨겨진 우위한 마을들은 단순한 하나의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50개가 넘는 고대 마을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이 일대를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3월과 4월에 시작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유채꽃밭이 노란색으로 만개하며 대지를 물들이는 순간이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계단식 언덕은 안개 낀 하늘 아래 황금빛 물결처럼 일렁이고, 아래로는 하얀 벽의 회파 스타일 고택들이 꿈속의 붓터치처럼 드러납니다. 일부는 800년이 넘은 집들도 있답니다. 리캉, 샤오치, 장완 같은 마을들은 경치뿐만 아니라 그 깊은 영혼으로도 빛납니다. 돌다리는 느리게 흐르는 가을을 가로지르고, 천년이 넘은 고목들은 이끼 낀 골목길에 그늘을 들이우죠. 마을 어디를 걸어도 발밑에서 역사가 느껴집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우위하는 학자와 상인들의 요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의 흔적은 화려한 종사당과 정교한 처마 장식 속에 살아 숨쉽니다. 하지만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위하는 여전히 손때 묻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농부들은 밭을 가꾸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닭을 쫓고, 마을 구석구석에는 조용한 리듬이 흐릅니다. 비바람, 그리고 시간의 리듬. 해가 뜨듯 피어나는 마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장마을, 두 세계 사이에 놓인 마을. 구이저우에 안개 낀 협곡 깊숙한 곳. 고대의 수호자처럼 솟은 절벽들과 에메랄드빛 강 사이에 우장마을이 숨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비밀의 세계죠. 우장강 위 가파른 산허리에 자리한 이 외딴 마을은 중국에서 전통적인 삶이 아직도 바람 속 속삭임처럼 이어지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집들은 수백 미터 높이 절벽 위에 나무와 돌로 지어져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로 매달려 있습니다. 마을에 가려면 바위를 깎아 만든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도로도 자동차도 없고 최근까지 전기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 혹은 시간이 아주 천천히 걷기를 선택한 곳입니다. 우장의 주민 대부분은 둥족이며 그들의 문화는 이 거친 풍경만큼이나 풍부합니다. 나무로 지은 집 안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고대 방언을 사용하고 구름에 닿을 듯한 계단식 논에서 별을 재배하며 협곡을 가득 채우는 축제 노래로 기도를 드립니다. 짙은 숲과 폭포, 그리고 아래에서 흐르는 우장강의 노래에 둘러싸인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와 단순함,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척박한 곳에서도 꽃 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시입니다. 두 절벽 사이에 매달린 채로도 마을은 여전히 심장을 뛸 수 있을까요? 우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고. 룽지마을, 용해 등에 걸어가는 마을. 구이저우에 안개 낀 산악지대, 구름이 낮게 춤추고 공기엔 흙과 비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룽지마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숨이 멎을 듯한 풍경 중 하나, 바로 용의 등뼈라 불리는 룽지 계단식 논이 고향이죠. 이곳의 산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장족과 야오족은 수백 년 동안 이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눈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농업의 걸작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계단식 논은 마치 잠든 용의 비늘처럼 언덕을 휘감으며 고대의 곡선을 그립니다. 650년 전에 조성된 이 논들은 해발 1100m까지 올라가며 각 층은 물과 햇빛을 완벽히 잡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룽지는 단지 농업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마을입니다. 전통 목조 고상 가옥들이 산비탈을 따라 올라서고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의상을 입고 민요를 부르며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봄이면 노는 거울처럼 반짝이고 여름에는 초록빛으로 물듭니다. 가을엔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엔 눈 덮인 용이 대지를 가로지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지죠. 그 모든 위에 룽지 마을은 조용히 앉아 세월을 바라보고 기억합니다. 용의 척추 위에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룽지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첸후 мя오 마을, 1000개의 집, 하나의 심장 박동. 구이저우 뇌사년의 안개 낀 산속에 나무 지붕들이 언덕을 따라 시간 속에 얼어붙은 파도처럼 펼쳐집니다. 바로 첸후 мя오 마을, 1000가구의 마을로 불리는 중국 최대의 мя오족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200채가 넘는 목조 가옥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세워져 있고 마을은 나무로 만든 고가도로, 계단,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미로입니다. 해질녘 등불이 지붕 위로 하나둘 켜질 때 마을 전체는 별자리처럼 빛나며 산속의 고요함에 감싸입니다. 여기서 мя오족은 그들의 문화를 마치 갑옷처럼 시처럼 입고 삽니다. 여성들은 눈부신 은 장식, 머리 장식과 손수 수놓은 치마를 입는데 그 무늬마다 각자의 가문, 조상, 생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축제날이면 마을은 생명력으로 넘칩니다. 투우, 북춤, 루셩피리, 계곡을 울리는 노래들이 기쁨과 저항의 에너지로 퍼집니다. 수천 명이 사는 마을이 어떻게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첸후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속 왕국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2번째라고 적어주세요. 은 장식을 하고 мя오족과 함께 춤추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세요. 푸젠토루, 하카족의 흑요새. 푸젠 남부 계곡에서 마치 고대 우주선처럼 솟아오른 토루는 중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입니다. 이 커다란 원형 또는 사각형의 흙 건물들은 최대 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단지 거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까지 고려된 구조입니다. 하카족이 12세기부터 지어온 토루는 공동체 정신과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두께 2m에 달하는 다져진 흙벽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불에도 강하며 침입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부는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 공간입니다. 중앙에 탁 트인 마당을 둘러싸고 최대 5층까지 쌓인 목조방들이 가족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품고 있죠. 수천 채에 달하는 토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청치루입니다. 토루의 왕이라 불리는 이곳은 4겹이 동심원 구조, 72개의 계단, 그리고 한때 600명이 넘게 거주했던 역사적 명소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살아있는 시간의 캡슐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웃음소리, 등불, 그리고 하카 음식의 향기로 가득한 공간이죠. 이 독특한 구조는 냉전시대 당시 미군 위성에 의해 미사일 기지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토루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정신으로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 요새가 가족 모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흙으로 지은 성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에 1번째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토루에서 하룻밤 묵으며 주민들과 차를 나눌 수 있겠나요? 함께 토루 이야기를 나눠보죠. 왕셴 계곡, 절벽 위에 잊힌 왕국. 구이저우 산맥 깊은 곳에 숨겨진 왕셴 계곡은 세상과 단절된 장소입니다.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마치 시간이 잘못 놓은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해발 1700m의 협곡 벽면에 새겨진 이 고대 마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잊힌 생존의 성체로 존재합니다. 왕셴이란 이름은 신선을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직접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수직 절벽에 현기증 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사람 어깨 너비만큼 좁은 벼랑 위에 세워져 있으며 산을 휘감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죠.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도로도 현대식 도구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직 믿음, 전통, 그리고 맨손의 힘으로. 이 절벽 마을은 과거 전쟁을 피해 구름 속에 몸을 숨긴 이족의 피난처였다고 전해집니다. 세대를 거쳐 그들은 작은 땅을 계단식으로 일구고 빗물을 저장하며 나무 기둥 하나하나를 손으로 깎아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왕셴 계곡은 여전히 거칠고 외딴 곳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등반과 하이킹을 결합한 여정을 거쳐야 하며 심장이 쿵쾅거릴 만큼의 감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아찔한 벼랑길에 서서 안개에 덮인 협곡을 내려다보는 순간 당신은 신성한 땅에 발을 디뎠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산바람만이 지나간 그 길 위에 당신은 과연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당신의 영혼을 가장 크게 울린 도시는 어디였나요? 어디가 당신의 여행 리스트에 올랐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닉스와 함께하는 여정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에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